안녕하세요. 작가 인생 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오랜만에 분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흑자에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렸고요. 거의 장인 수준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1분기 실적 앞두고 4%대 상승하고 있다. 이게 5월 9일자 뉴스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더 오르겠나? 더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증권가는 한국전력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8% 증가한 23조, 영업이익은 2조 원이라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살짝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최근에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유가는 좀 많이 올랐었고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100달러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사실은 최근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국 무역 수지가 수출이 늘었지만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지난달에 비해서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유 수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원유 가격이 올라서 무역 수지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네. 한전은 이렇게 2조 6천억 원이라는 흑자 전환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증권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들어온 거죠. 진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잘 나온다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날 4% 오를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권가의 그 예측치 일단은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만약에 이게 4%가 아니고 꽤 많이 올랐다면, 한 10% 정도 올랐다면 저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4%만 딱 올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도 못 팔았거든요. 못 팔았는데 바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조 3천이라고. 흑자기는 한데 1조 3천이면요, 이거 두 개 보세요. 예상치가 2조 6천인데 실제로는 1조 3천억이 나왔대.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예측치가 좀 비슷해야죠. 예측에 비해서 10% 빠졌다든지 5% 빠졌다든지 이런 건 말이 되지만, 이건 반토막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른 팔아야겠다. 이 뉴스 나온과 동시에 저는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반토막이 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예측 자체가 제가 볼 땐 잘못된 예측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예측치가 2조 6천인데 실제가 1조 3천이야? 팔아야지. 그러니까 금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빠졌던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나쁜 뉴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조 3천억의 흑자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한전이 최근에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흑자가 나고, 그리고 요금 인상 조금 더 해버리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예측치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이제 주가는 뭘 보냐면 예측치와 실제로 나온 걸 보는데, 미국 주식 같으면 이거 마이너스 5% 이렇게 끝날 주가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30%예요. 이거 하한가 쳐야 되는 뉴스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측이요,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비슷해야죠.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이게 나온 거니까 물론 이걸 그냥 나온 금액이 아닐 거예요. 원가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일 텐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어디서 분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 뉴스 다시 찾아봤더니 찾기 힘들어. 그래서 어플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좀 심하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한전 주주들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급락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비슷하게 예측을 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올랐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조금 이렇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1조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이렇게 올랐을 것이고요. 이 정도 흑자 전환이면은 뭐 할 수 있어? 가격 인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다가 저거 발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쓸데없이 왜 이걸 2조 6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예측을 할 때 조금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주로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걸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좀 비슷하게 좀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저 숫자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날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전에 구조조정한다고 희망퇴직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젊으신 분들도 많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내부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만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개혁이 젊은 친구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개혁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전 내부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모여갖고 이직 준비하는 스터디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회사 내부의 직원들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내부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한전은 기존의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AI 시대인데 진짜 딱 찍어서 얘기하자면 팔란티어 가서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가격을 결정하는, 그리고 원유 가격 변동폭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AI 시스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주주들 배당금까지 계산해서 그런 어떤 요금 책정, 맨날 정치권 눈치 보고 올릴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AI 데이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런, 좀 젊은 친구들도 우리 회사 비전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주들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승한 거 생각하면 거의 지금 한 15% 이상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던지신 분들, 이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제 나온 이걸 보고 던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잘못된 숫자였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계산법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 빠졌는데 어떡하죠? 저는 일단 나왔습니다. 저는 뭐 빠지는 거 보고 바로 던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한전 미래는 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보니까 뭐 영국이랑 원자력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조 3천억이면 그래도 흑자 전환이고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냐, 요금 인상까지 하게 되면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뉴스를 던지고는 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마음을 돌렸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서 저걸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내려가면 이제 좀 다시 살까라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전의 방향은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전기차니 뭐니 하면서 뭐 원전도 뭐 늘리겠죠.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한전이 앞으로는 좋아질 건 확실하다. 하지만 좋아지기 위해서는 회사도 노력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 안 내보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냥 올라갔으면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저는 뭐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한 2번 정도 살 생각이고요. 자, 제가 잡은 저점입니다. 18500, 여기서 1차 매수 할 생각이고요. 16700, 여기 오면 묵직하게 한 번 더 담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단 쭉 낮춘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한전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제가 잡지 않은 거예요. 잡지 않은 거고, 이번에 어쩌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주님들에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평선 여기 걸쳐 있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등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제가 조금 밑에다 잡은 이유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8500 정도의 1차, 그 다음에 16700에서 2차. 만약에 지금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면 조금 애매하네요. 185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7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한전 한국전력 흑자에도 급락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먼저 던졌기 때문이고요. 그 숫자에 반토막 나는 실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다. 일단 앞에 있는 숫자 그렇게 무리하게 낼 필요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인은 그렇습니다. 외국인 다 던졌습니다. 저도 던졌으니까요. 그리고 대응 전략은 뭐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본다. 어쩌면 지금이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잡아드린 저점 2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 저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총알은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한전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한전은 괜찮을 거예요.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배당도 고배당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내부가 변해야 돼. 과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AI도 있잖아요. 팔란티어란 좋은 기업도 있잖아요. 컨설팅 제대로 받아서 구조조정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조조정이 어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부서 조정하고 업무 같은 거 조절하고 사업 조절하고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야지. 구조조정을 먼저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팔란티어 가서 좀 컨설팅 받고 소프트웨어 좀 사오고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진 그런 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팔란티어라는 기업까지 얘기하게 하네요. 자, 어쨌든 저도 다시 주주가 될 종목이니까, 그리고 한전이 잘 돼야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생한방이었습니다.